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원래 주말에 또 제가 보통 한 이틀에 한 번 만들죠. 요즘은. 근데 오늘 안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테슬라가 놀랍게도 이제 모델 3의 모든 모델이 텍스 크레딧에 해당되는 놀라운 대응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중점적으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자동차, 이건 미국 자동차 시장입니다. 좀 현실을 정확히 전달하고 싶어서요. 일부 사실을 뻥튀기해서 팩트가 전달되지 않는 상황, 요즘 뭐 언론도 그렇고 국뽕에 이게 차서 현실을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또 전달해 드리고자 또 이렇게 미국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온띠오리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현대기아차 제가 어제 얘기하는 바람에 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제가 또 이 파트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 원가 절감하는 거 좋은데 여기 팰리세이드 얘도 들어주셨네요. 그쵸? 충돌 테스트. 그러니까 기준이 없거나 뭐 법적으로 미비하면 이 회사는 그걸 이제 원가 절감을 해버리죠. 그런데 그렇게 눈치가 없는지 저도 원가 절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화난 포인트는 무려 96%나 다른 회사는 해줬는데 이 회사만 안 하고 10년 넘게 팔아먹다가 이렇게 된통 당한다는 겁니다. 소비자가 이모빌라이저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제조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참 잘하는 게 원가 절감 및 최대한의 공간 빼먹기와 겉은 럭셔리하게 보이는데 도대체 그 안에 뭘 빼먹었는지를 소비자가 알기가 이런 사태가 나기 전까지는 옵션을 할 걸 해야죠. 이거는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부분. 그럼 소비자는 이게 필요한지 대부분 저는 근데 아마 했겠죠. 만약 샀다라 그러면. 그렇지만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특히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터지는 거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것과 이런 행태 그리고 현 경영진이 이걸 몰랐을 리 없을 텐데 알았으면 좀 미리 리콜을 하던가 그 전에 이런 조치를 계산 없이 그러니까 이런 고소라든지 이런 것도 계산에 안 넣고 안에 다 그런 거 계산에 넣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좀 열받는다라는 거죠. 과연 그러면서 고급 모델과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리딩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돈은 좀 벌겠지만 그냥 대중적인 브랜드로 많이 파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현대기아차가 세상을 리딩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어필을 하는데 그런 자세가 되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현대기아차가 한국 브랜드인 거는 여기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압니다. 이제 여담이지만 BTS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나이 많은 아저씨는 저는 이제 모르지만 BTS 덕분에 이 한국 남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미국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정말 딴 나라 얘기, 그냥 저도 개인적인 이기적인 사람이니까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BTS가 이렇게 제 삶에 영향을 줄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현대기아차가 한국 브랜드인 건 이제 미국의 웬만한 사람들 다 압니다. 근데 이런 챌린지, 이런 일이 터지면, 얼마나 이 이미지가 실추되고, 그게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 가다가는 비판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인 미국 시장을 보자라는 거죠. 첫 번째 리콜입니다. 제가 할 얘기가 없으면 옛날에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현대기아차가 리콜을 별로 안 맞는 줄 아시는데요. 그리고 뭐 일본 차들이 요즘 리콜을 많이 맞아서 뭐 큰일 난다는 등 뭐 일본 차가 전기차에서 현대기아차보다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많이 뒤쳐져 있고 독일 브랜드도 떨어져 있죠. 근데 뭐 테슬라에 비해선 테슬라를 맛보고 난 뒤에서는 그게 그렇게 조금 난 게 그렇게 저한테 크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리콜을 보면요. 절대로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옛날 구독자님들은 아실 겁니다. 리콜 보면은 무서워서 차를 못 탑니다. 자, 작년만 봅시다. 작년. 하도 많이 리콜을 때리니까. 자, 포드 67개의 리콜이 있었고 860만 대가 해당이 됐네요. 저거 어떻게 타나요?
폭스바겐 45개의 리콜이 있었고 100만 대가 넘었네요. 3위 피아트 38개의 리콜이 있었고 해당되는 차는 300만 대입니다. 4위 머세디스 벤츠 33개의 리콜이 있었고 5위 제너럴 모터스 32개의 리콜이 있었고 330만 대. 6위에 당당히 기아가 옵니다. 24개의 리콜이 있었고 145만 대가 좀 넘었네요. 현대가 그 다음입니다. 22개의 리콜 145만 대. 어떻게 타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런 게 있지만 그러니까 고급 브랜드로 제가 마지막에 그랬지 않습니까? 제네시스 같이 그러니까 고급화하기가 어렵겠지. 이게 그러니까 이미지가 실추돼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하는 거지. 뭔가 그렇게 뛰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리콜이 많은 줄 압니다. 예. 하도 많이 리콜을 많이 때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차를 구매하는 이 구매층이 그냥 가성비 좋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낸 돈에 비해서 공간 크고 럭셔리해 보이고 디자인 괜찮으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죠. 소송만 잘 막으시면 이걸로 인해서 이익이 다 어느 정도는 날아갈 것 같은데 소송만 잘 막으면. 근데 여기 구매층이 이걸 얼마나 신경 쓸지는 아주 엄청나게 신경 쓸 것 같진 않지만 지금 리콜 사항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8위가 테슬라입니다. 20개의 리콜이 있었고 무려 이제 370만 대 넘게 당했는데 글쎄요, 제 경험상 저는 간 게 한 번밖에 없어서 대부분의 테슬라 리콜은 집에서 알아서 고쳐주죠. 9위가 BMW고 19개의 리콜이 있었고 100만 대가 해당됐습니다. 이게 무려 미국에서 단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리콜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원래 리콜은 엄청 많이 맞는다. 그리고 저 리콜만 보면은 차를 못 탄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짓을 특히 제가 다시 한번 열받은 거는 96%가 현대기아차를 빼면 탑재됐었는데 얘만 무려 10년 동안 안 했다라는 거가 너무 괘씸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미국에서 마크업은 심각합니다. 마크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딜러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면서 쪽쪽 빨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마크업이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물론 잘 내연기관을 팔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의 텔룰라이드, 제가 얘기했듯이 그 가격대에 그 공간감과 럭셔리함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뭘 빼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정도로 기아의 상품성이 높기 때문에 마크업이 두 번째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입니다. 브랜드 평균. 우리 동네는 아닌데 미국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이걸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미국 평균 4월 30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랜드로버 내구성의 문제는 있지만 마크업이 참 높죠. 그러니까 마크업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딜러의 장난질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기아는 SUV를 지금 엄청 잘 팔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되는데 그 다음이 일제입니다. 혼다. 그 다음 토요타입니다. 그러니까 혼다하고 토요타도 마크업이 높습니다. 그리고 MSRP 평균 단가도 현대보다 높습니다. 현대는 여기 와 있죠. 그 다음이 캐딜락, 다치, 현대, 이렇게 제네시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본 브랜드도 마크업이 높네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시장이 SUV 초강세와 이 낮은 좀 이제 저가의 브랜드,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불경기인지 자동차 시장만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돈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급 브랜드를 사기에는 좀 어려운 거죠. 이제 포르쉐부터 마이너스거든요. 렉서스도 좀 마이너스고 지금 독일 브랜드가 이 아래에 있습니다. 더 마이너스가 심하죠. 그러니까 고급 차종들은 마이너스를 많이 맞고 있고 지금 저가나 이제 좀 대중적인 차들은 여전히 마크업이 심합니다.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짜증나고 가시면 몇 시간씩 딜러들한테 시달립니다. 물론 기아, 현대가 내연기관 정말 잘 팔고 있지만 일본 브랜드의 마크업도 평균적으로 여기 어렵다는 혼다의 마크업도 1위 높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작년 한 해 동안 1위부터 10위까지 리콜 횟수로 랭킹을 매겼을 때 10위에 닛산만 있을 뿐 이 안에 일본 브랜드는 없습니다. 부디 그러니까 잘 마무리해서 옛날 토요타의 브레이크 사태 같이 걸려가지고 수존의 돈을 안 물기를 바랄 뿐이죠. 이걸 다 계산상에 넣었을 겁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지금 소송이 여러 개 걸려 있고 다시 한번 제가 화난 포인트는 남들 다 해줄 때 법적으로
제도가 미비하다고, 그게 다른 회사들 눈치껏, 그래도 이건 꼭 넣어야겠다고, 법이 준비되지 않을지언정, 이건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만 안 넣었다라는 게 너무 괘씸해서,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일이 오랫동안, 이렇게 오노 경영인데 왜 이런 일이 터진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이래서 전문 경영인의 문제가 있거든요. 전문 경영인은 내가 경영하는 동안 안 터지면 되거든요. 제가 테슬라를 좋게 보는 게 일론 머스크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죠. 전문 경영인의 단점은 내가 경영하는 동안 문제 안 터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니 오너 경영인데 왜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미국 시장 전반은 이렇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핵심인 테슬라. 야, 이제는 모델 3 레어휠 드라이브도 $7,500 텍스 크레딧을 받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대응 능력이 중국제 배터리를 써서 텍스 크레딧이 반토막이 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중국제 배터리는 에너지 스토리지로 전환을 하고 아마 파나소닉이라든지 한국산이지 않을까란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중국산을 많이 떨쳤겠죠? 그러니 전 모델이 이젠 $7,500 텍스 크레딧에 해당되는 진짜 대단합니다. 대응 능력이. 웬만한 브랜드들이 그냥 반토막 맞고 아직도 그걸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결국 재고가 쌓이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또 업데이트가 또 요번 주간이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살짝 내려가는 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지금 재고량이 높으니까 가격은 더 못 깎겠고 배터리를 조절함으로써 텍스 크레딧을 받아서 사실상 다운되는 그럼 무슨 효과가 나냐면요. $7,500 다 받은 데다가 웬만한 주가 이 저가형 차에는 텍스 크레딧을 더 얹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2만 불 후반대 이제 캠리랑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연료비라든지 메인테넌스를 고려하면 이제 코롤라보다 싼 게 아니라 제일 싼 코롤라보다 싼 게 아니라 이제 캠리브랑도 견줄 수 있을 정도로 가격 경쟁력이 굉장합니다. 테슬라의 판매량 올라가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렇게 대응 능력이 탁월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배터리에 있어서는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역시 벤더가 많고 자기도 만들고 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런 게 가능하군요. 지금 미국에서 가능한 정말 유일한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이제 2만 불대네요. 제 이 리퍼럴 코드를 아무쪼록 미국에 계신 분들이나 한국에 계신 분들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그 슈퍼차저를 이용해서 또 한번 여행 영상, 여행 리뷰라든지 장거리 뛰는 얘기라든지 인트로나 아우트로에 영상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대단하다. 이제는 모델 Y, 모델 3 주력 모델이 다 텍스 크레딧을 받고 이 재고는 조만간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합니다. 지금 가격 경쟁력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서 판매량이 여름에도 찍겠네요. 이런 추세라면은 진짜 200만 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요. 이거 루시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죠. 지금 GM 볼트를 보면요. 이게 지금 단종된다 그러는데도 아무래도 이게 가격이 많이 저렴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GM도 소형차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평균치라서 이런 거지. 그리고 트럭들이 많으니까 큰 트럭들도 조금 세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지금 GM의 소형 이 볼트의 마크업은 장난이 아닙니다. 아니면 딜러들한테 엄청 시달리실 겁니다. 단종되는데도 그래도 워낙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딜러의 이런 행태가 GM의 브랜드 이미지랑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손실을 낼 거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테슬라 모델 3가 꽤 차지 않을까. 이렇게 저렴하게 붙으면은 이건 진짜 압살이네요. 정말 잘 팔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 추가로 스텔란티스와 GM이 무려 합쳐서 $363 million, 4천억 좀 넘는 금액을 미국 정부에 이제 페널티, 연비를 못 맞춰서 벌금을 냈습니다. 이거를 경쟁사 크레딧을 테슬라를 사서 메꿀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경쟁사에 돈을 주기 싫었나 봅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이게
경고를 먹은 게, 그러니까 페널티를 먹은 게 2018년과 19년 스텔란티스는 $235 million 랑 GM은 $128 million 정도를 이거를 못 맞춰서 페널티를 물었네요. 근데 미국 정부에 지불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친환경 차에 쓰일 거기 때문에 친환경 차의 최대 수혜주는 테슬라죠. 결국 이래나 저래나 테슬라 돈 버는 소리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스텔란티스는 워낙 큰 차들만 파다 보니까 2021년 최저 연비, 그러니까 브랜드들 중 최저 연비를 기록을 했고요. 21.3마일로. 그 다음이 21.6마일인 GM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전환을 진짜 필두로 해야 되는데 우째 벌금도 많이 내고 참 그게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아직도 이런 걸로 시달리고 있다라는 게 참 내연기관들이 갈 길이 멀다. 마지막은 저도 이메일을 받았는데 루시드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무려 0.99%의 72개월 이자로 루시드 좀 사가라고 열심히 광고를 하는데 차 가격이 3년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를 껴주지만 차 가격이 너무 비싸죠. 저 가격이면 그냥 테슬라를 차고 충전하는 게, 그리고 지금 테슬라도 3년 껴주죠. 지금 고금리에 확실히 비싼 차들이 안 팔린다. 지금 여기 마크업에서도 느껴지듯이 지금 믹스드죠. 그러니까 고급 차들은 다시 한번 많이 깎이고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낮은 차들이, 현대기아 차도 잘 팔아서 마크업이 많이 붙지만 일본 차도 많이 붙어 있다. 심지어 그 GM 볼트도 많이 붙어 있다. 그러니까 좀 소득이 낮으신 분들의 아직은 소비 여력이 강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힘들죠. 많이 힘든데 루시드가 그래도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뒷배가 탄탄하죠. $3 빌리언의 이제 펀드레이즈를 했는데 진짜 한 해 한 해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군요. 참 이게 얼마나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살아나기 얼마나 힘든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이건요 딱 1년 정도, 왜냐면 지난 1분기 손실이 거의 $800 million 좀 안 됐기 때문에 1년으로 이제 확장해 보면 $3 빌리언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손실이라면은 저 돈으로 딱 한 1년 정도 견딜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계산할 때 좀 착각하는 게, 어떤 자금이 있고 지금 이렇게 쓰니까 그걸 나눠서 이 정도는 견디겠네 그러시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점점 자금이 내려가서 남은 자금이 이제 바닥 근처로 가게 되면 비록 자금이 남아있을지언정 주식은 항상 선반영이죠. 제가 저렇게 가다가 그냥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에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미리 선반영이 된다라는 점. 추가로 인구가 줄면은 아직 거기에 어떤 도시에 인구가 남아있을지언정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인프라가 다 망해버립니다. 버스 회사도 도망가고 의사들도 거기 안 가고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도망가서 인구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도시가 붕괴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줄어도 혹은 뭐 자금이 이렇게 줄어도 그걸 나눠서 몇 년 뭐 여유롭게 살겠지, 그게 아니라 이미 미래가 없으면은 망하는 징조는 바로바로 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